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시장 보면은 또 지난주랑 사뭇 다른 측면들도 좀 강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간 종목이 몇 개 없죠. 사실 저도 주력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많이 드려왔던 바이오 정도만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테크주들을 포함해서 반도체, AI 관련주들, 데이터 센터형 종목들이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정도 되어졌던 측면이기도 하죠. 우리뿐 아니고 글로벌, 미국 시장, 일본, 대만 할 거 없이 반도체 관련주들, 데이터 센터 종목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조정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종합을 좀 해보자라면은 저는 이제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형 종목들을 담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저는 또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같죠. 내리면, 좋은 애들이 내리면 사야 되는 방식으로 봐야 되고, 좋지만 너무 많이 올라가면 또 좀 팔아주는 게 도리가 되겠죠. 저는 바이오가 그런 측면에서 아직 많이 간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오늘 명인들의 복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요약 한번 같이 갑시다. 자, 상승 종목 수가 300개입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찍힌 날 300개까지 빠진 적은 거의 없는데 오늘 좀 유달리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2,300개 정도 됩니다. 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빠졌다 하면 이상한 건 아닙니다. 다 내려갔기 때문에. 특히나 개별주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수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시총주, 중소형 개별주들 할 거 없이 다 내려갔습니다. 자, 이게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지금 니케이 볼까요?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22%. 그러니까 일본장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큰 상승을 해줬는데 마찬가지였고요. 이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 선물시장, 아시아 증시 시간에 개장되어져 있는 미국 선물시장 같은 경우도 빠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제 미국장도 폭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면 이게 또 여기서부터 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되는가, 이런 측면들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좀 올라갔던 섹터들이 있는데 특이한 섹터들이죠.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이야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한일령입니다. 아니, 한일령은 들어봤는데 한일령은 뭐냐? 자, 일본의 새로운 총리, 그리고 시진핑 주석, 그리고 외교 당국자들끼리 좀 큰 언쟁들이 오가고 있죠. 해당 내용들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중국에서 제한 조치까지는 아닙니다만 권고사항으로 일본을 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를 토대로 해서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관광 수요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게끔 만드는 국가입니다. 그러면 일본 안 가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우리에 오지 않을까? 반발적인 수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신고가 도달한 해까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롯데건강개발이 있겠죠. 쭉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횡보세를 가다가 올라왔어요. 상당히 많은 폭이 횡보 이후에 상승해줘서 신고가 레벨에 도달해져 있는 종목이고, 끝이 아닙니다.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같이 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좀 나름 규모가 있는 조단위 시총을 가지고 있는 애들 제외하고 중소형 주도, 노랑풍선이라든지 참 좋은 여행, 이런 애들도 붙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쪽으로 너무 비중을 실는 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신고가를 추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중에. 근데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야기가 긍정적인 측면이죠, 우리 입장에선. 하지만 트레이딩 타점 정도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싶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시장의 주도성을 얘네가 다 가지고 있느냐. 인바운드형 종목들이죠. 종목 제가 나열은 안 했습니다만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라든지 유사한 종목들이, 카지노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GKL도 있겠죠. 근데 이 종목들은 결국 주도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른 말로 했을 때 지금 큰 틀에서 수급 시소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데이터 센터형 종목들. 데이터까지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가 제가 이 명인들의 복귀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도 이야기할 바이오입니다. 데이터 센터형 종목들은 많죠. 반도체도 있겠죠. ESS도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통신 장비주들도 데이터 센터형으로 수급을 같이 받고 있는 측면이 있고, 전력 설비라든지 원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사이드로 가면 이제 산업재 종목들,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이 정도의 범주에서 지금 계속 밀당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여기서 어디에 메리트를 느낄 것인가에 싸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포트폴리오는 모든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주력으로 담을 쪽이 어디 쪽인지를 인지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이야기 드렸던 바이오는 사실 대부분이 지금 신고가입니다. 네. 근데 물론 아직은 챙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끌고 가야 되는 시기인데, 그럼 바이오가 이제 쭉 올라갔을 때 여기를 이제 챙겨 나가야죠, 분할로. 챙겨 나갔을 때 얘로 이제 뭘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물론 예측의 범주가 좀 많이 들어가는 형태이긴 한데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려면 우리가 있는 현금 주식 비중을 이 주요 섹터에 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움직이는 이 한일령 관련주들에다가 비중을 실어버리면 사실 이쪽 거래는 할 수가 없겠죠. 물론 데이트레이더라든지 오늘 사서 내일 판다, 좀 단타, 단기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별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모멘텀 플레이라든지 스윙 이상의 타점을 좀 가져간다라면 이런 지점을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인바운드 관련주들이 좀 좋았다라면은 좋은 애들이 많이 없었죠. 또 하나 중요했던 거는 이쪽입니다. 알테오젠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개별주들 다 빠지고 종목 2,300개가 빠지고 있는데 바이오 대장주들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플러스 1.28%죠. 사실 이거 넥스트장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장중에는 3%대까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총 1등인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업들 마이너스 0.23이죠. 사실 거의 안 빠졌다라고 봐도 됩니다. 추가로 ABL 바이오는 이격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까지 마이너스 0.3%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지수가 3%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알테오젠은 오르고 리가켄 바이오 거의 빠지지도 않고요. 에이프릴도 마찬가지. ABL 정도만 조금 빠졌다. 다른 말로 하면 어차피 주식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아니 얘네는 안 빠지네?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더 간다고 보는 게 지금은 맞다. 이런 의견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뿐 아니고 사실 비만으로 들어가면 더 많죠. 최근 주도주라고 평가하면 D&D 파마텍이라든지 올라갔습니다. 신고가 뚫고 있는 인벤티지랩이나 G2G 바이오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결국 차트상으로 봤을 때에도 최근에 가장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선방하고 있는 역할을 어디가 하고 있냐. 한일령 테마주가 좀 불고 있고, 또 한쪽은 증시의 주도주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이오가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좀 넘어가서 왜 우리 증시가 이렇게 빠졌는가를 보면 우리 증시만 가지고는 해석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사실 글로벌로 좀 넘어가야 돼요. 미국장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똑같죠. 완전 폭락입니다. 그래서 지수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1%대 정도 하락을 만들어주고 있고, 러셀 같은 경우는 2% 정도 하락을 만들어줬는데, 그중에 구글은 왜 올랐냐?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에 6조 3천억 원, 우리 돈으로 했을 때 지난 3분기 9월에서 10월 사이에 매수했다라는 공시가 올라오게 되면서, 아니 뭐야, AI 버블이라면서 가치 투자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을 샀어? 하면서 지금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 거고, 사실 구글도 테크거든요. 나머지 테크는 지금 거의 난리가 났죠.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지금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세가 좀 또렷한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다 보기 전에 미국도 바이오는 견고해요. 지금 바이오 신고가거든요, 미국도. 거의 유사한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했을 때 테크주 반등, 바이오 반등, 아니
반도체 반등 이런 거 언제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미국장의 테크의 하락이 멈추는 시점이다. 그러면 그 노이즈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씩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팔란티어 회장입니다. 여기 피터 틸은 그리고 파운더스 펀드의 오너이기도 하죠. 엔비디아 보유 주식 모두 처분했다라는 내용을 공시화했습니다. 공식화를 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지금 뭐가 있죠? 첫 번째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다 팔았네.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다 판 금액을 가지고 넘어간다고 하죠. 오픈 AI로. 그래서 사실 AI 버블론을 때문에 매도했다 이런 측면으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피터틸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를 다 팔면서 엔비디아 못 간다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죠. 가상자산이라든지 테크에 대한 투자를 파운더스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략적인 스탠스지 AI 버블론이라는 입장으로 해석하기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를 토대로 증시가 많이 빠졌냐? 저는 오히려 반대로 돼 있다고 봐요. 증시가 빠져야 될 타이밍인데 이유를 붙이는 형태에 가깝다. 왜요? 아니 피터 틸이라는 사람 대단하잖아요. 사실 숨겨진 트럼프의 오른팔이다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주식을 팔았다고 하니까 엔비디아 비롯해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좀 안 좋아지려나? 이제 내일 모레 19일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옵니다. 근데 실적 발표 나올 때 사람들한테 우려감이 좀 증폭되는 효과들을 만들어낸다 정도의 효과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사실 엔비디아 실적 자료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가이던스도 높게 엔비디아가 잡았고 월가에서도 컨센을 굉장히 높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전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블랙웰 관련된 지금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이미 다 팔렸어요.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다음 서비스인 엔비디아의 루빈 같은 경우가 어떤 형태로 공급이 될 것인가. 그리고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죠. 어떻게 공급이 될 것인가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동향을 기준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뒤에 이유를 붙이는 형태에 좀 가깝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증시가 좀 불안하잖아요. 왜? 대표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이 AI 버블론과 또 하나는 금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베팅을 하고 있냐? 46%로 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11월 초 그리고 10월 말 이때 제가 명인들의 복귀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는 90% 이랬어요. 85 이랬어요. 이거 왜 이렇게 내려왔죠? 간단합니다. 이 연준의 스탠스는 1차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연준 인사들의 말들도 있겠지만 데이터입니다. 이제 물가 데이터를 봐야 되고 고용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죠? 근데 물가 고용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옵니다. 셧다운 지속이 되고 있었죠. 물론 지금은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CPI 안 나왔죠. 네. 이번 주부터에도 하나씩 나올 겁니다. 특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냐?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연준 인사들도 지금 이 데이터를 안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나오는 순간부터 해서 시장의 예측은 바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도 금리 인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얘기 너무 길게 하면 또 명인들의 목이 빨리 끝나버리니까 좀 넘어가서 그럼 이번 주에 뭐가 중요하냐? 자, 왜 이렇게 12월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낮아졌냐? 자,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연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이제 제퍼슨 부의장의 연준 발언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인사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무조건 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제퍼슨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데이터를 안 봤잖아. 통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증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제퍼슨 이사 같은 경우는 원래 비둘기파예요. 금리 인하 해야 된다 주의였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아니고 좀 발대해야 되나? 이 얘기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제퍼슨 인사는 당연한 얘기한 거예요. 부의장 같은 경우는. 왜? 데이터를 못 봤잖아요. 고용보고서 최근이 언제였죠? 9월 5일입니다. 9월 5일부터 해서 한 번도 데이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이번 주입니다.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목요일 날 발표가 될 겁니다. 물론 안에 데이터가 취업이 안 된 것들은 발표가 안 될 수 있는데 아마 포괄적인 내용은 발표가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변동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지금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개예요. AI에 대한 버블론, 또 AI의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자, 금리는 앞으로 해, 안 해? 이게 가장 중요한데, 금리나 가능성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데이터는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그 중에 하나의 골자. 이번 주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증시가, 앞으로 그럼 금리는 하겠는데 하면서 올라가는 구조가 나올 수 있고, 아니야, 안 할 수도 있어가 될 수 있겠죠. 가능성을 저는 이번 고용도 9월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증시 입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결과값이 도출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지금 섹터를 딱 두 개로 제가 잡았잖아요. 좀 적으면서 갑시다. 이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향 종목들 뭐가 있었죠? 이제 반도체가 있고 ESS가 있겠죠. 물론 사실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우리 시장 입장에서 여기 전력 설비, 통신 장비, 원전 여기 추가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광 주도주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애들이 이제 어디서 어디 시점에 사야 되는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사셨을 텐데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 요소들이 각각 어떻게 맥락에 지금 적용이 될까요? 당장 코앞에 있는 얘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겁니다.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작년 이맘때도 거의 유사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때도 똑같이 AI 버블론이었습니다. AI 버블론이 똑같이 발생할 때 저는요, 사실 AI 버블론 별로 상관없을 것 같고 관련된 테크주들 반도체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요. 근데 물론 당시에는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이걸 사는 게 맞나 그러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AI 버블론에 대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또 입막음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바이오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나요? 봤을 때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차트 있죠. 이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자, 코덱스 바이오고요. 가장 보편적인 ETF 차트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기 최근에 언제 있었을까요? 이때죠. 코로나 시즌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유동성 장세이기도 하고요. 이때 찍었던 이제 고가 가격이 한 18,000원 정도가 됩니다. 코덱스 바이오 기준으로. 얘가 지금 어디냐면 12,000원 좀 안 돼요. 저는 아직 사실 갈 자리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때 바이오테크랑 코로나 이전의 바이오테크, 코로나 때 바이오테크랑 지금 바이오테크 국내 기업들이 입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바이오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코로나 때 바이오 종목들 올라갈 때는 대부분이 테마주였습니다. 그죠? 아니 이걸 뭐 미국에다가 임상 진행하고 임상 끝나고 나서 팔고 있는 기업 꿈도 못 꿨죠. 오히려 국내 임상 가지고 막 올라가기도 하고, 또 신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어떻게 됐다면서 레거시 약인데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죠. 전혀 글로벌과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최근에 에이벨 바이오 3조 8천억 라이센스 아웃을 일라일리에 진행합니다. BBB 셔틀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리가킨 바이오 같은 경우 시총 대비해서 한 더블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 금액을 가지고 있죠. 그 D&D 파마텍, 메스라에다가 진행했고, 에이프릴 바이오 총 금액하면은 한 2조 원 정도 되는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했습니다. 룬드백이랑 에보면에 진행했는데, 이게 뭐 어떤 걸 시사하냐면 과거에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테크들의 기업의 입지와 지금의 기업들의 입지는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전 사실 시간 지났을 때 넘어간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플레이는 뭐가 되냐를 봤을 때 저는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이전 차트를 조금 늘려서 보자라면은 뭐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내가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자, 올라갈 때 매도, 내려오면 또 사고, 또 매도, 사고, 매도, 사고, 이런 모멘텀 플레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오케이. 그냥 차라리 분할매수 쭉 하고 들고 가보자. 그럼 분할매수 조정해서 해야겠죠. 지금 올라가니까 못 사고. 자, 올라갈 때 냅두고 여기서 분할매수 슥슥 해가지고 쭉 들고 가볼 거냐.
분할 매수 슥슥슥 해가지고 쭉 들고 가볼 거냐. 이 두 가지 플레이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면요. 그 당시에 금리 인하 쭉쭉쭉 했다라는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당시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어땠을까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가능성이 어떻다, 중간중간 하루하루 노이즈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죠? 그 금리 인하기는 결국에는 계속 진행이 되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전 이번에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비슷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건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드리자라면 상법 개정 관련 주들 뭐 이렇게도 있겠지만 사실 상법 개정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 게임의 공간, 이 주식 플레이의 공간 자체의 룰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부정적일까요? 당연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죠. 저는 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뀐 가운데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1차적인 출발은 끝냈다라고 봐요. 지금 이미 막 50% 100% 챙기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끝이 아니다라고 보고 여기는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이런 유사한 의견들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 원전이었습니다. 그 얘기도 잠깐 드릴 건데 자, 오케이. 한 축은 바이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일부터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딱 두 가지 섹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지금 이야기가 또 많죠. AI 버블론을 필두로 해서. 근데 우리 좀 심플하고 담백하게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판가는 올라갑니다. 물론 디램이에요. 낸드는 증설에 대해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회의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발 빼서 조금 바라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조정기에. 디램은 증설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죠. 판가 올라가는 거 정해졌고요. 근데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이 괜찮고 또는 4분기, 내년 1분기 괜찮을 게 너무 뻔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도 지금 잘 내려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잡아가야겠죠. 그래서 구조를 보자라면 첫 번째 이제 바이오가 핵심 축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축이 지금부터 다시 봐야 되는 반도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보면요. 우선 SK 하이닉스가 사실 대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 빠졌으니까 사세요 하기엔 이 자리는 좀 부담스럽죠. 네. 물론 플레이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요. 이거 뭐 샀다 팔았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서 사세요 너무 쌉니다 하기에는 좀 제한적이고 차라리 저는 보셔야 되는 게 1차적으로 지금부터 변동폭에서 기존의 레거시 종목들 중에 예를 들어서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 조용히 누워 있거든요. 슬슬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테스트 소켓, 테스트 보드 쪽 같은 경우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ISC가 친구가 뚫었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TSA까지 괜찮다. 저는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정도 의견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 기판입니다. 기판 대덕전자는 실적 좋게 나온 뒤로 아예 안 빠져가지고 좀 논외로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기판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심텍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이 예상치 대비 너무 안 좋았는데 많이 내려갔죠. 근데 얘가 4분기 내년 1분기도 안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이긴 한데 조정도 좀 받았고 참고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판류, 소켓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시세 나왔고 조정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안에 소재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많은데 그거는 제가 천천히 하나씩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은 좀 조용하거든요. 지금은 조용한데 원전입니다. 원전은 사실 아직 실적 찍힌 게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보더라도 대부분 이제 가스터빈 향이죠. 근데 원전 기업들 앞으로 추진할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네 지금 시공하는 기업들이에요. 첫 번째 현대건설, 삼성물산, DLENC 이 정도까지 주력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관련 기업들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내용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알고 가는 게 좋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지주사라든지 또 금융주들 올라가는 상법 개정 수혜주로 해서 다른 원전 대비해서 별로 안 빠졌습니다. 이런 기업들 다 누워 있죠. 네. 근데 원전은 우리 딱 그냥 기준을 놓고 보면 돼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근데 SMR 앞으로 추진할 건 거의 뻔하죠. 그리고 글로벌에서 유동성 들어올 것도 뻔하고. 그리고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잘 빠지고 있습니다. 이 잘 빠지고 있다라는 말은 없는 분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 원전 기업들은 결국에 지금은 이제 모멘텀 플레이예요. 아직 숫자가 증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또 내려가면 사고 이렇게 가능하지만 이제 숫자 찍히는 단계부터 해선 한 번 더의 큰 상승의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 시세들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뭐 DLNC 같은 경우는 그다지 많이 가진 않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당히 오랜 기간 상승을 이어졌죠. 지금은 또 눈밖에 나 있는 섹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 센터의 원전은 자기 몫을 할 걸로 저는 봅니다. 지금 글로벌에서도 한동안 이제 원전에 대해서 긍정 코멘트들이 쭉 나오다가 최근에는 조금 조용해졌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가 기회다. 네. 좋은 애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오늘 제가 중심 두 개의 축, 데이터 센터 향, 바이오 이쪽에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시속 게임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쌀 때 잘 모아두는 게 유리한 섹터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인들 복귀 화요일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